중국 M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난뱅이 식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하루 식비를 12위안에서 20위안으로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24년 9월 29일의 환율 정보를 보니 1위안에 186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1위안에 190원이라고 하면 12위안은 1,900원, 20위안은 3,800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을 먹으면 3,000원이 넘어가는데요. 중국 MZ세대들은 이 돈으로 하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 MZ세대는 아침은 난천상의 3위안짜리 조식 뷔페를 이용하고 점심은 메이투안 배달앱에서 12위안을 사용하고 저녁은 맥도날드 1+1 메뉴를 14위안에 먹는다고 합니다. 이 총구이, 우리말로 가난뱅이 식사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중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총구이는 가난뱅이를 뜻하는데 중국 MZ세대가 극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최근 중국 내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에서는 초저가 메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난청샹이라는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은 3위안에 죽, 스프, 우유, 주스 등 7가지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조식을 선보였는데요. 운영 시작 후 매출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샤오홍슈 같은 중국 SNS에서는 이런 가난뱅이 식사를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맥도날드에서 무료로 맥너겟을 먹고 화요일에는 KFC에서 할인을 받는 등 일주일간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난뱅이 식사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짠테크 개념 이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소비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은 경제 타격을 입었으며 소비자들의 지갑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136만 곳의 외식업체가 문을 닫았고 2023년 1분기에도 45만 9천여 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소비 패턴은 쉽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가난뱅이 식사는 중국 경제 위기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소비를 줄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청년 실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2024년 1월에 들어서 17.1%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의 급증은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젊은 세대는 탕핑, 즉 누워있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탕핑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저항으로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지 않고 소박한 삶을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탕핑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소비를 줄이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크게 부동산 버블 붕괴, 미중 무역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 등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수십 년간 성장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니 대규모 부동산 사업이 흥했고 공급은 넘쳐났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수요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높은 공급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터지게 되면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입니다. 헝다그룹은 아직 파산 상태는 아니지만 2024년 1월에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2021년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약 3,3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헝다그룹 외에도 여러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심각한 자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중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 1,500여 곳이 파산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중국 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많은 중산층 가정이 큰 재정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문가 포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버블 붕괴로 인해 위기를 맞았고 위기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 및 내수 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경제 몰락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2018년에 시작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산 제품 25% 관세 부과는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고 이는 중국의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고 그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은 11.3% 감소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서 무역 전쟁은 특히 제조업 부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2018년 이후 중국의 GDP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2019년에는 6.1%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특히 중국 내 주요 제조업 도시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둥성 같은 산업 중심지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이는 수십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했습니다.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체 시장을 찾기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유럽과 동남아시아 수출 증가만으로는 미국 시장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하웨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겨냥해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했고 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고급 반도체 칩의 생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무역 전쟁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GDP는 과거 미국 GDP의 70% 정도 차지했지만 2024년 현재 약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셋째, 중국 경제가 위축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채택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봉쇄를 시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대규모 봉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경제 활동은 거의 멈추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이곳의 봉쇄는 중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봉쇄로 인해 공급망이 단절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 동안 상하이 봉쇄로 인해 전 세계 물류가 차질을 빚었고 이는 중국의 수출입 활동을 크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봉쇄가 해제된 이후에도 경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의 내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중국 내 외식업체 중 136만 곳이 문을 닫았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는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청년 세대의 소비는 극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관한뱅이 식사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 미중 무역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몰락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글로벌 경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산업에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하락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경제 몰락은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의 몰락은 단순히 중국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M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난뱅이 식사를 시작으로 중국 경제의 몰락 원인과 그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성장할까요? 아니면 몰락할까요? 만약 몰락한다면 세계 경제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